돈을 제공한다면 그건 방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재판이 올라간 이 뭐 주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피의자 피고인과 달리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이게 알았다는 증거를 검찰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확인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논쟁점도 하나 있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1, 2차 서면 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했던 답변과는 달리 지난 7월 대면 조사에서는 이제 착각했다라고 해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알고 보니 착각했다라고 이제 대면 조사에서는 말을 바꿨던 건데 검찰은 이 부분도 그대로 믿은 거죠. 예, 일단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믿었다기보다는 이에 반대되는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이라도 이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명을 이제 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것이 찾지 못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서면 조사 당시와 지금 이제 대면 조사를 하면서 대면 조사 과정에서 내가 그때 당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그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또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수사 결과는 대통령실과도 좀 많이 상촌이야, 다른 느낌이 있는데 지난해 2월에 대통령실은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유사 사례로 전주 그 송모 씨를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모 씨는 그 방조 밥 혐의로 먹고 병원 가야지, 유죄를 받은 이놈아. 상황이죠. 네. 그리고 검찰은 손 씨를 전문 투자자로 먹고 판단을 했는데 병원에 이번에 가야지, 검찰은 김건희 이놈아. 여사에 대해서는 병원에 투자 가야지. 관련해서 지식이 별로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판단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이 대통령실의 이 의견과 지금 엇박자가 나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지난해 2월에 이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 지금 전주 몇 명은 피고인으로 올라간 상황인데 이 1심 재판이 그 당시에 이제 판결 선고가 있었고 네. 그때 이 전주 송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통령실에서 이 전주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전주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 여부와 이제 밥 그런 먹고 부분이 병원 가지, 중요하겠지만 이놈이. 그렇게 봤을 때 맞지? 무죄가 선고가 됐던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이런 취지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 이 송모 씨가 그래서 유죄가 맞아. 선고됐거든요. 맞아. 지금 이제 유죄가 밥 선고돼서 먹고 집행유예가 병원 선고됐기 가야지.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거 전주 잘 송모 먹어야지. 씨에 대해서 이제 안 다치는 전주를 거예요,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음. 전주가 유죄가 선고가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과거 발언과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이 병원 아니냐 가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도 병원 일단은 가야지. 이 검찰 브리핑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실수 있기는 없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답변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 송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투자자였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도 이 공유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밝혀졌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죄가 선고된 것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확인을 했던 결과로는 일단은 주식 관련 지식이 이제 많이 없는 사람이고 뭐 시세주종 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실제 그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유사 사례로 전주 송모 씨를 언급했을 당시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다시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좀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무혐의로 일단 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네, 이게 현재 지금 재판을 받아서 뭐 판결이 무죄가 선고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을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 규칙상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하면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예 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수사 얘기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검경 세 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전주지검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타이 이스타젯 항공 관련해서 이 전 남편이 그 부정 채용이 이제 좀 특혜 채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제주에서의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제주도에 이 문다희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문다희 씨가 숙박업으로 이용을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숙박업을 이렇게 하는 이득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에 이제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고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이 용산구 일평동 이 거리에서 있었던 그 음주운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또 용산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불거진 제주 불법 숙박업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민원 접수 후에 제주자치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자,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지금 이 숙박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이제 당연히 공중위생보건법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상에도 농어촌 민박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 이제 도시 민박업이라든지 이런 업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신고를 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지금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검토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금 납부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이유로 소득을 얻었습니다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또 쟁점이 되는데 만약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뭐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납부 부분이 발생하고 또 이 조세범 처벌법상에 이 처벌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 숙박 관련해서 어떤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이나 이런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위반했다고 하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처벌은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라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이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네. 벌칙 규정에 따르면 이게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하나 될 수가 있는 처벌이 거고. 가능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세범 처벌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세범 처벌법에는 조세 포탈죄 그리고 현금 영수증 위반의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벌칙 규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조세를 이제 포탈한 경우에 조세 이제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천만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이득액의 2배 이하의 상당의 벌금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세금계산서를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의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 입건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택시와는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일단 피해 택시와의 형사 합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이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차의 추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알코올 수치에 따른 이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인데 만약이라도 상해가 발생하고서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교특법상의 치상이라든지 아니면 특가법상의 이 위험운전 치상도 검토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통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해 진단서를 그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보통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형량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픈 자, 이제 것도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경찰의 날이더라고요. 네, 이제 일선 경찰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서 조금
조금 이제 빛을 발하는 느낌이 있는데 3점 다 압수품에 슬쩍 손을 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강남경찰서에서 우선은 하나가 적발이 된 겁니다. 한 건이 적발이 됐는데 이 도박장에서 압수했던 이제 금원 이런 것들을 편취를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겁니다. 근데 예. 이 압수품을 이렇게 편취한 절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절취 혐의로 나가자. 3억 원 정도 일단 절취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 예. 이에 따라서 17일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용산서에서 또 유사한 소식이 나온 겁니다. 예. 용산서에서도 다쳤어. 이 보이스피싱 뭐 관련해서 압수된 이런 현금들을 아래도 다쳤어. 이 수사관 그 수사 경찰이 이렇게 좀 압수품을 빼돌린 그런 혐의가 발견이 됐고 이에 대해서 또 이제 긴급 체포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굉장히 이런 좀 유사한 소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현재 경찰에서는 이제 전조사를 해서 압수품의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겠다고 하고 걱정을 있거든요. 해주면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례가 그래서 그런 또 거 발생을 있는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떤 체계를 맞아. 만들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씨발. 자, 이 압수물 등록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제 이제 계속해서 이것만 나오고 남았네. 있는데 이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이것만 어떻게 남았네. 잡아갈까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아무래도 이게 없어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안전장치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압수가 된 다음에 이게 보관이 되는데 이 보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로스 체크가 많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먹고 이게 밖에 나가야지. 없어져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맞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고 여러 건이 이제 적발된 것 다친 같습니다. 거를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은 가장 이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허점인지 알 거기 때문에 이 허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그렇죠. 조금 이렇게 모색을 해서 이 부분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씨발. 10월 2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합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하는데 의료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4대 개혁과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한 대표의 3대 요구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영태균 씨 관련 녹취를 걱정을 공개한 해주는 거야, 강혜경 씨가 뭐야, 증인으로 이거. 출석해 몇 여야의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30주기 지열, 합동 미령제가 지열이 열립니다. 안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지난 1994년 10월 21일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강을 가리는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두 팀의 한국 시리즈 맞대결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자 역대 네 번째로 앞선 세 번의 대결에서는 모두 기아의 전신 해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전국민들의 사직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네. 서울중앙고등병원의 병실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환자는 물론 가족들마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2년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5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다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까지 겹치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울중앙고등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이제는 예약조차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전문가로 가면서 전공 파업이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정작 됐어? 이루어지니까 야 근데 왜 자꾸 전국이 뱉어? 사직 사태는 1,300병상이 넘는 서울중앙보훈병원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곳 중앙보훈병원의 전공의 청원은 110명입니다. 전국 모든 보훈병원 전공의 청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데요.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남아있는 전공의는 9명 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 70%가 넘었던 병실 가동률은 맞아. 50%대로 또 깜짝이. 떨어졌습니다. 수술 건수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 건이 줄었습니다. 특별수당까지 지급하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안녕히 계세요. 없습니다. 의료 취약자